어, 도덕경 76장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부드러운 것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다. 즉,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에 의해서, 이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을 우리가 천지정음이라고 했는데, 그 천지정음은 오행의 소리이며 세계인들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공통 언어에 들어간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인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참 야무진 사람이다,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흐리멍텅하다, 물러터지다, 뭐 이런 또 말도 함께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단단하고 야무지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어떤 생각에 그 생각을 붙잡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심지가 굳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나, 내가 물러 터지거나 흐리멍텅하다거나 또 열심히 뭘 하다가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심지가 굳지 않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단단하고 물러터지는 것이 과연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가 사회의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습득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욕심이 차면은 그냥 바로 눈동자가 돌아가 버리죠. 눈동자가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 눈은 심장과 닿아져 있어서, 즉 심장에서 작동되는 이 신령스러운 마음이란 놈이 동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란 놈이 눈이 획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눈이 확 돌아간 것 그 자체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 눈동자 돌아갔다 저거 달라진다. 그것을 심장에, 스스로에게 심장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신명이 밝아졌다, 아니면 어두워졌다, 이 얘기겠죠. 누구나 세상에 올 때는 나름대로의 각자가 짊어지고 온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많게는 여러 가지의 직업을 지니고 살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즉 봄의 계절에 하는 일, 여름의 계절에 하는 일, 가을의 계절에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의 세 가지의 업을 짊어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디 그래져요? 뭐 참 자기 직업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도 많죠. 뭐 잠깐 이거 해봤다가 뭐 이거 했다가 뭐 잠깐 했다가, 그러죠. 그런데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저버리고 남의 꼬임에 빠지거나, 꼬임에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욕심이 발동됐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요, 망한다, 흥한다의 어떤 기준은 내가 그 일을 함에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잘하면 망할 일도 없죠. 근데 어디 그래져요? 남의 그 말을 속닥거리는 그 말에 딱 했을 때 이제 눈동자가 돌아가서 아,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멀 얘기 아니에요. 예. 오늘 아침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불과 몇 시간 전의 얘기입니다. 부동산업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부동산에 관계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분한테. 그래서 참 고마운 마음에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고. 왜 망했냐 그랬더니 그 뭐 금 무슨 사업을 이 하면은 돈을 번다는 말에 빠져가지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들은 바로는 외국의 어느 바다에 난파선에서 쏟아진 금이 아주 무진장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캐서 좀 끄집어 올려서 나눠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제의를 받아서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그 바닷속에 들어있는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 올리면 되는 일인데 그 장비값을 좀 대면은 당신도 한몫 줄 테니 같이 사업하자. 아, 이게 금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동안 부동산에만 열심히 하셨던 분이 금 얘기라니까 어떻게 횟가닥 더 돌아갔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신의 말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예, 말하자면 뭐 이런 건물에 이런 거 말고 돈으로 회전시켜서 할 수 있는 돈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한 10여 년, 10한 2, 3년 전의 얘기랍니다. 그렇게 돈을 집어넣고 끊임없이 그동안에 찔끔찔끔찔끔해서 오죽하면은 나이 먹어서 이제 장가를 가기 위해서 아들이 모아놓은 돈까지도 거기다 그냥 솔락솔락 박았다 그래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대략 한 20억이라는 돈이 건너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참 순진하구나. 예, 순진. 왜? 사기꾼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얘기만 막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걸려들면 좋고 안 걸려들어도 좋고 그냥 툭툭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을 서로 안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욕심에 찬 놈을 딱 만나면 이제 거기에 그래요 그 금덩어리 뭐 그냥 어마어마한 금이라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금을 자기께 될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야 한 이분도 한 20억 정도를 말하자면 투자했다 그래요. 투자한 게 아니라 갖다 버리고 꼬루 박은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돈 찾을 길도 없는 거지. 왜? 아, 외국 바다에 있는데 외국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다리가 형성돼서 그 나라에 해군 해군 참모 총장인가가 결부가 돼가지고 바닷속에 해도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참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아이고,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12,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는 게, 그 투자한 거에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찾아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참 이렇게 맹한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참 자기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워낙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뭐 집안의 모든 것들, 그동안 부동산으로 보아놨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돈 빌려서,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 돈 끌어내서 해가지고 자신이 입으로 한 대략 20억이라 그랬지, 20억만 줬겠어요? 더 들어갔지. 또 청춘을 버린 것이 언제 12, 13년 청춘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복구할 수 없는 겁니다. 청춘을 버린 금액을 금방 버렸다고 해서 되돌았으면 돈이라는 것을 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벌써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거기에 잠겼으니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동안에 꿈을 꿨죠. 야, 그거 있잖아, 막 요번에 장비가 들어가서 하면 될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끼니까 참 치고받고는 하겠죠. 외국 바다에 그 심해에 있는 그 실사 금덩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놈들이 두겠어요? 자기들이 다 꺼내서 헤쳐먹고 말지. 그렇게 맹하고 눌러 터진 사람은 아침에 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만이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정보다 뭐 소스다,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뭐 어깨 힘 줍니다. 요즘에 뭐 주가가 올라가지고 뭐 자기가 그냥 뭐 매덕 벌었답니다. 그러면 팔아서 주머니에다 넣어야지요. 예. 아, 20년도 더 된 주식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세종시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원래 이제 집안이 탄탄해서, 말하자면 그 뭐야, 그 옷 브랜드 아디다스인가 뭔가는 그 매장을 하시면서, 부인은 그 매장하고 뭐 남자는 또 그 관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젊어서부터 주식을 했는데, 뭐 그냥 한때는 돈 벌었다고 그냥 아주 뭐 형님들 내려오시오 가시 해가면서 아주 그냥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 정사장 어떻게 좀 돈을 좀 많이 벌었나 주식으로. 아유, 스님 얘기도 하지 마세요. 바닥으로 갔답니다. 그분도 주식으로 또 한 10억 이상 돈을 갖다 쳐박은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청춘을 바친 거죠.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가지고 자기 재산이 얼마나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했는데, 또 빠질 때는 또 그냥 말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빠져버리고. 그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이 정확하게 어떤 그 주식의 주가로서 어떤 물건을 팔고 사면서 내는 정확한 것으로서 하는 거예요. 다 그 장난꾼들이 끼어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계획주다, 뭐 투기주다, 이래 많잖아요. 그러면 주식은요,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면 7년에서 9년 정도 가면 아무리 저평가된 주식들도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대단한 정보예요. 네. 주식의 그래프를 보면 일봉, 그날에 마다마다에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일봉이라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에 올라간 것을 통계를 내서 올라가는 것을 주봉이라고 합니다. 주봉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그래프가 있고, 연봉 그래프가 있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해왔던 20년, 30년까지 연봉 그래프가 연봉. 그러면 대략 보면은 주기가 7년에서 9년, 절대 10년을 안 넘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한번 뒤집어지게 올라갑니다. 내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주식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서 충청도 촌놈이 매장에서 돈 벌어서 아디다스인가 하는 그 메이커 그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었어요. 한때는. 그래가지고 그 돈이요. 마누라가 이제 장사해서 돈 벌면 지가 신랑이라는 이름으로 솔랑솔랑. 또 그마저도 없으면 땅 하나 잡혀가지고 또 주식하고. 얼마가 투자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냥 코 박고 산답니다. 코 박고.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주식은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왜?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가는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 주식이 15,000원만 돼도 50% 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라도 팔아서 현금 돈맛도 봐야 되는데, 야, 요거 20,000원 갈 거야. 아유, 그 주식이요, 딱 19,000원 가가는 내리 쏟아져요? 쏟아지면 얼마까지 쏟아져요? 그냥 자기 본전 밑으로 8,000원까지 쫙 쏟아집니다. 이거 사람 꼭지 돌 일이죠? 예. 그러면 그 주식을 못 팔아먹어요. 왜? 마이너스니까. 또 둡니다. 그러고 또 한 6, 7년, 8년, 9년 가면 또 한번 뒤집어지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다 작전주예요, 작전주. 작전주들 노는 거예요. 주식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장난에 의해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런 주식이 많습니다. 내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들은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즉, 무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유의 관계, 형태를 나타내는 관계, 또 우리가 소리로서 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기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에 들고 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를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들이고 호흡으로 내면서 우리가 숨 쉰다 그러는데, 그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숨이 내쉬고 안 들으시면 죽은 거죠. 들어온 숨이 나가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숨이 목숨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 호흡법을 얘기를 하면 단전호흡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전의 호흡으로는 그건 아니다. 우리 몸의 기혈을 돌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간 호흡, 우리가 한 호흡을 들이면 이것이 딱 목을 넘어가서 저 아래, 여기 가슴의 중단전을 통하고 아래 저 하단전에, 배꼽 아래에 딱 거기에 머무르면 거기가 하단전인데, 거기에만 머무른다고 해서 기가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기를 다시 더 아래로 내려 쏟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항문 자리에 숨 쉬는, 사람의 숨통이 움직이는 자리가, 그게 우리가 이제 미려관이라고 합니다. 미려관, 꼬리밑자의 미려관. 그 미려관에서 뽀꼼뽀꼼한 기운이 있죠. 요것이 사람의 숨통에 관계되는 겁니다.
요 기운이. 왜? 사람들이 살아서는 학문의 이 숨통의 기운을 꽉 막고 살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게 탁 열립니다, 항문이. 그러면 즉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거죠. 죽어서도 사람의 항문이 열려있는 아닙니다. 아니죠. 닫혀있는 아닙니다. 열리게 됩니다. 사람의 숨통의 기운의 원천은 어디서 와요? 미려관. 우리가 쉽게 보면 똥꼬자리에서 뽀끔뽀끔한 자리가, 그 자리가 사람 생명의 근원의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내려간 호흡의 기운이, 공기의 기운이 쫙 내려가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뽐뿌질 하듯이 살며시 기운을 줬다 놨다 하면서 그 기운을, 척추의 기운, 우리가 농로관, 우리가 이 가슴팍 쪽 뒤 이 척추 끊임없이 퍼 올려야 돼, 그 기운을. 예. 퍼 올려서 농로관을 지나서 옥침관을 지나야 됩니다. 옥침관을 우리가 이제 이 옥침, 이 베개 베는 자리, 목 뒤 자리를 옥침관이라고 하는데, 옥침관으로 퍼 올려야 돼, 기운을. 그래서 그 퍼 올리는 기운은 우리의 숨통의 원천의 자리인 미려관에서 꾹꾹 힘을 주면은, 세게 주면 신경질 납니다. 살며시 잡은 듯 안 잡은 듯, 잡은 듯 안 잡은 듯, 이렇게 쫙 들었다 놨다 하듯이 살며시 기운을 줬다 냈다 하면서 천천히 하면 그 기운이, 내가 지금 입으로 들어가서 중단전을 통해서 하단전으로 내려갔던 그 공기의 기운이 미려관에 도착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두레박으로 퍼 올리는 식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 허리깨, 척추, 갈비살 있는 척추까지 쫙 올라, 거기가 농로관이라고 합니다. 농로관. 농로란 말은 도르의 녹자입니다. 도르의 녹. 즉, 퍼 올려져 있다, 퍼 올리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운들이 우리의 중단전의 뒷면인 농로관에 도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장육부의 장기들이 갈비살 하나하나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살이 마다의 기운들, 즉 사악한 기운, 또 불순한 기운들을 걸러내서 그것을 호흡에 공기로 빼 올려서 어디로 가요? 옥침관으로 갑니다. 옥침관. 그런 옥침관으로 간 기운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한회통했다고 합니다. 한 번 회통, 돌아서 통에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몸의 기혈이 한 바퀴 도는 거죠. 네. 그러면 스님, 단전은 상단전도 있다는데 상단전은 기운이 안 갑니까? 아니죠. 상단전에도 가요. 그런데 초보자들의 기운으로는 여기까지 밀어올리지 못해요. 정말 자신의 기혈을 상단전에까지 뽑아 올릴 수 있는, 즉 고수가 되어야 되는데,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상단전 이 백회로 자신의 기를 못 올립니다. 이제 한도 수련을 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많은 날들 기혈의 기운을 쌓으면, 이게 이제 상단전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일부의 기운이 입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일부의 기운은 상단전에서 맺히게 되죠. 그럼 여기에 부분이 모양이 달라지죠. 그건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수들, 중수들은 안 됩니다.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회통을 시키면 우리 몸에 사악하고 나쁜 기운들, 병의 어떤 원인을 가진 것들, 좀 불편한 놈들은 딱 포장을 해서
공기로서 딱 포장을 해서 호흡으로 들고 빼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요, 또 이제 그 몸에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요, 이 기를 잡아 돌리면 눈으로도 눈물이 되어 나옵니다. 눈물. 눈물이 되어져 나오고, 또 재채기로도 또 나오고, 막 콧물로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눈물로서도 나오고, 콧물로도 나오고, 재채기로도 나오고, 하품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몸의 사악한 기운을 빼내게 됩니다. 그 기혈을 돌리면, 그 기혈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호흡법에 의해서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호흡법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단전 호흡법만 알고 있는데, 그걸로서는 몸의 기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호흡을 들이면 쫙 속으로 들어가겠죠. 중단전을 통해서 하단전 딱 이 단전에 모이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호흡을 정지시켜서 거기에서 수행한다고 그래. 그건 그리고 들어간 호흡이 어디로 가요? 거기서 소멸시키면 알잖아요. 한 호흡을 딱 들이면 단전으로 해서 바로 단전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바로 빼내요. 밑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미려관, 우리가 이제 항문 내에 그 힘 있는 자리, 우리가 숨구멍 자리, 사람 목숨의 원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에서 힘이 없으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북돋우기는 한 호흡을 딱 들이면 내리 쏴서 아래로 하단전을 밀고 하단전에서 바로 머뭇거려 보시죠. 바로 미려관으로 쏴서 거기서 이제 뽐뿌질 하는 겁니다. 부끄 빨리 할 건 없어요. 빨리 하면은 신경질 나. 그러니까 살살 들었다 놨다 하듯이 부끄부끄 호흡을 하면 힘을 주면은 거기에 닿았던 기운이 척추 들어갈 때는 앞면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동맥 척추의 맥으로 타고 올라와서 농로관에 도달하게 되고, 농로관에 도달하면은 거기에서 몸의 나쁜 기운들을 싹 순간적으로 다 잡아 끌어서 옥침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옥침관으로 올라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입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한회통, 돌회자 통활통, 한 바퀴 돌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 그러면서 뭘 해요? 오이함, 오이야함, 오이야함, 이렇게 하면서 항문의 기운을 부글부글 놨다, 묶었다, 놓았다, 묶었다, 이렇게 힘을 주거나 하면서, 그러면 허면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이 호흡이 자동적으로 쫙 빨려 내려가서 또 자동적으로 하면 위로 도르래로 퍼 올리는 형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사악한 기운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누가 병의 이름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이든 난치다, 불치다, 암이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방법 하나를 세상 밖에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살아가시라는 의미로 꼭 내가 강의하고 마지막에 꼭 하잖아요. 누구라도 난치병, 불치병 상관없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면
신통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에서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재채기가 나오고 하품이 나오고 그냥 막 한 번 돌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하자면 이 호흡법을 이제 스승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어른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뭐 이거 해라 저거 안 해요. 스님 요런 방법이 있으니 요거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제 몇 번 하는 거 시범하는 거 듣고 보고 하면서 그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한 지금 한 17년? 네, 17년 정도? 17, 8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는 뭐 건강합니다. 그리고 도인이다, 수행자다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어요? 건강해야죠. 딱딱한 것이 죽은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산 것이다. 그것은 수화상제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늘의 운행을 알고 땅의 운전을 알고 사람은 운하되어 감을 알아야 된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